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100명이 넘는 VIP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가영, 29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호텔 신입 직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사실은 이 호텔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려는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뒤편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라온팰리스 호텔.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25층짜리 초호화 호텔입니다. 로비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마치 별이 쏟아지는 듯 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냈습니다. 이곳은 재벌과 정치인, 해외 귀빈들이 드나드는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화려한 호텔에 아주 특별한 신입사원이 출근했습니다. 김가영, 29살. 검은색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호텔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갓받은 직원증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연회부 계약직 주방보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설렘 때문인지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신입사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가영, 그녀는 바로 라온팰리스 호텔 그룹의 회장 딸이었던 겁니다. 3개월 전 미국에서 호텔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가영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정혜원 회장은 라온팰리스 호텔 그룹을 일대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이었습니다. 회장실 커다란 책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혜원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영아, 경영학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건 나도 알아. 혜원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책으로만 배운 경영은 반쪽짜리야. 진짜 사람을 알아야 진짜 경영을 할 수 있는 거란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화려한 학위가 있어도 현장을 모르면 소용없다는 거요. 그래서 말인데 혜원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호텔 밑바닥부터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어떻겠니? 신분 숨기고 평범한 직원으로 말이야. 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앞섰죠. 좋아요, 어머니.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혜원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그 단단한 눈빛을 보며 이 아이가 분명 잘해낼 거라 믿었습니다. 다행히 넌 한국에서 얼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니. 유학 간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동안 언론 노출도 철저히 막아뒀고 실제로 가영은 18살 이후로 거의 해외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대학도 대학원도 모두 미국에서 마쳤죠. 한국 호텔업계 사람들도 정혜원 회장에게 딸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얼굴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단 한 가지 약속해.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해내는 거야. 약속할게요,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강가영의 위장 취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가영은 직원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검은색 앞치마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편한 운동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단발머리를 묶은 모습은 그 어떤 재벌가 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가영은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탈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연애부는 호텔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점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쟁반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지시하는 큰 목소리, 서둘러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 마치 전쟁터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야, 빨리빨리 움직여. 오늘 오후에 200명 연회 있다고. 테이블보 다림질 아직 안 끝났어요? 주방에서 재료 좀 빨리 가져와. 가영이 연회부 주방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죠. 그때 한 중년 여성이 가영을 발견했습니다. 아, 너 오늘 신입이지? 그녀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말순이라고 적혀 있었죠. 주름진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가영이 공손하게 인사하자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어머, 인사성도 바르네. 요즘 젊은 애들은 인사도 안 하던데. 자, 따라와. 팀장님한테 데려다 줄게. 말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걱정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어린 신입이 이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염려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자 더 큰 소음과 열기가 가영을 덮쳤습니다. 거대한 오븐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싱크대에서는 물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 실장님, 신입 데려왔습니다. 말순이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서도경 실장.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파마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에 얇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가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신입? 서도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가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서도경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웃음을 치듯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렸을 뿐이었죠. 서도경은 가영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찾은 맹수 같았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타깃을 발견한 사냥꾼의 눈빛이었죠. 그렇게 김가영의 첫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품은 채로요. 가영의 출근 이틀째. 어제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녀는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입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뻐근했지만 어제 말순 이모님이 붙여준 파스 덕분에 조금 나아진 것 같았죠. 오늘은 괜찮을 거야. 가영은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연회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방 문을 여는 순간 서도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입 여기 와봐. 가영은 재빨리 서도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도경은 팔짱을 낀 채 창고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쌀 20kg짜리 5포대 있지? 전부 주방으로 옮겨. 가영은 깜짝 놀라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2포대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5포대라니요. 5포대요? 가영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왜 못해? 서도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 정도도 못 들어? 여기 연회부는 체력 없으면 못 버텨.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힐끗힐끗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모두들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가영은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해. 9시까지 끝내야 해. 서도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가영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회색 천으로 된 쌀포대 5개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20kg씩, 합치면 100kg이었죠. 가영은 허리를 숙여 첫 번째 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쌀 포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방까지는 약 20m. 가영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고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방에 도착해 쌀 포대를 내려놓는 순간 서도경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말고 저쪽 구석에 놓으라고 했는데 서도경이 반대편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영은 다시 쌀 포대를 들어 올려 지정된 위치로 옮겼습니다. 팔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영의 유니폼은 땀으로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포대를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가영을 말순이 발견했습니다. 가영아, 잠깐만. 말순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이모님. 무슨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졌잖아. 말순은 가영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어갔습니다. 말순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런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다섯 번째 포대를 옮길 때쯤 가영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손바닥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포대를 주방 구석에 내려놓는 순간 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 옮겼습니다. 가영이 가까스로 서도경에게 보고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서도경은 시계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1시간 걸렸네. 너무 느린 거 아니야? 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만 숙였죠. 자, 이제 얼음 박스 옮겨야지. 서도경이 다시 지시했습니다. 저기 대형 냉동고에 얼음 박스 6개 있어. 연회장으로 옮겨. 얼음 박스?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의 대형 박스였습니다. 얼음이 가득 차면 한 박스당 약 15kg. 가영은 비틀거리며 냉동고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커다란 얼음 박스 6개가 선반 위에 놓여 있었죠. 첫 번째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가영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차갑고 물기가 있는 표면 때문이었죠. 박스가 기울면서 얼음물이 그녀의 옷에 튀었습니다. 조심해.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황급히 달려와 박스를 함께 받쳐주었습니다. 누나, 이거 혼자 옮기려고 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원래 2명이서 옮기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도경이 나타났습니다. 준호 씨, 뭐해? 너는 주방 설거지 안 끝났잖아. 실장님, 이건 너무 무거워서요. 준호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이 할 일은 신입이 하는 거야. 내일이나 해. 서도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가영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옮겨. 연애 준비 곧 시작한다. 서도경이 재촉했습니다. 가영은 다시 얼음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박스를 안고 걸을 때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옷은 이미 얼음물에 젖어 축축했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 박스, 2박스, 3박스. 가영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어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네 번째 박스를 옮기던 중 가영은 복도 벽에 기대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쁜 호흡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입, 쉬지 말고 빨리 옮겨. 멀리서 서도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영은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연회장에 네 번째 박스를 내려놓을 때 가영의 손이 떨려서 박스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조심하라니까. 얼음 다 깨지면 어떡하려고. 서도경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박스를 옮기고 나서 가영은 연회장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옷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추위와 피로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말순이 수건과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왔습니다. 가영아, 이것 좀 마셔. 말순은 조용히 가영 옆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가영이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가영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가영아, 솔직히 말해줄게. 말순은 주변을 살피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실장님은 신입들한테 특히 더 심해. 특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더하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가영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냥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 승진하려고 안간힘 쓰는데 그 스트레스를 아래 사람들한테 푸는 거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만해 보였고 그래서 타깃이 된 것이었죠. 근데 가영아, 너 어디서 일해본 적 있어? 보통 신입들은 첫날부터 저렇게 힘든 일하면 금방 도망가는데 너는 꿋꿋하게 버티더라. 말순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안이 어려워서요. 어릴 때부터 일을 많이 도와서 힘든 건 익숙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랬구나. 기특하네. 말순은 가영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때 서도경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신입, 쉬는 시간 끝났어. 이제 테이블 세팅 도와야지. 가영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꼿꼿이 섰습니다. 오전 내내 가영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가벼운 냅킨이나 수저를 정리할 때 가영에게는 무거운 접시 박스와 와인 상자가 주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가영은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서 숟가락을 제대로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응, 괜찮아. 가영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살짝 올라갔을 뿐이었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여기 분위기 이상한 거 느끼셨죠? 서 실장님은 자기 승진에만 관심 있어요. 직원들은 전부 눈치만 보고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도 난 버틸 거야. 왜요?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준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요?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있어. 힘들어도 끝까지 해보고 싶어. 가영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가영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대단해요. 진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가영은 잠깐의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땀으로 흐트러진 머리, 피곤에 지친 얼굴, 축 처진 어깨. 손을 씻으려고 비누를 쥐는데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면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가영은 찬물로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이게 바로 현장이고.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화려한 회의실에서 배운 경영 이론이 아닌 땀과 눈물이 있는 진짜 현장. 가영은 이제야 어머니의 말뜻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알아야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가영은 손을 닦고 다시 연회부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오늘 하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서도경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말수는 조용히 가영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영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돕고 하루가 끝날 때쯤 가영의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가영은 어깨에 멍든 자국을 봤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한 피부, 물집으로 가득한 손바닥.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버틸 거야. 가영은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갑질의 날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출근 일주일째. 가영의 손바닥에는 이제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했죠. 눈가의 다크서클, 야위어가는 볼, 그리고 점점 더 단단해지는 눈빛.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대기업 창립 50주년 기념 연회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300명이 넘는 귀빈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아침 8시부터 연회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서도경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표정으로 직원들을 독촉했습니다. 오늘 실수하면 다들 각오해. 서도경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영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테이블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하얀 린넨 테이블보, 은식기, 크리스털 잔. 하나하나가 값비싼 물건들이었죠. 가영이 담당한 구역은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 5개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보를 펼쳤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반듯하게 내 귀퉁이의 길이가 정확히 같도록.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가영이 마지막 테이블의 세팅을 거의 끝냈을 때였습니다. 거기 갑자기 서도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도경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가영이 세팅한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야? 서도경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네. 가영은 자신이 세팅한 테이블을 다시 봤습니다. 테이블보는 반듯했고 접시와 잔의 위치도 정확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배치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 다른 사람들은 벌써 2배는 했어. 서도경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조금? 지금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지 알기나 해? 서도경은 가영이 세팅한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보의 한쪽 모서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봐, 이것도 비뚤어졌잖아. 사실 테이블보는 완벽하게 평평했습니다. 하지만 서도경이 잡아당기는 바람에 한쪽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가영은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서도경이 테이블볼을 확 잡아당겨 벗겨버렸습니다. 위에 올려놨던 접시와 잔들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 다시 해. 서도경은 팔짱을 낀 채 가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만 했습니다. 아무도 가영을 도와주거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가영은 바닥에 떨어진 테이블볼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다시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내 귀퉁이를 정확히 맞추고 구김을 펴고 접시와 잔을 다시 배치했습니다. 15분쯤 걸렸을까요? 가영이 다시 세팅을 마쳤을 때 서도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럭저럭하네. 서도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가영은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괜찮아, 가영아. 옆에서 말순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말순은 가영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연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영은 VIP 테이블 장식을 맡게 되었습니다. VIP 테이블은 연회장 정중앙에 위치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금색 테이블보에 수입산 꽃 장식, 그리고 특별 제작된 메뉴판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죠. 가영은 꽃 장식을 테이블 중앙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하얀 백합과 붉은 장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장식이었습니다. 잠깐, 또 서도경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영은 손을 멈췄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서도경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VIP 테이블 장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VIP 테이블 만지라고 했어? 서도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제게 VIP 테이블 담당하라고 하셨는데요. 가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팀장이? 말도 안 돼. 너 같은 신입이 VIP 테이블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실제로 서도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도경은 가영이 세팅한 꽃 장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옆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VIP 테이블은 내가 직접 할 거야. 너는 손님용 의자나 닦아. 서도경이 명령했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의자가 쌓여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가영은 혼자 의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의자. 하나하나 천으로 닦고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정리하는 작업. 1시간, 2시간. 가영의 손은 새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오후 4시쯤 준호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누나, 여기 있었구나. 준호는 가영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누나, 아까 봤어요.
서 실장님이 또 그랬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제 익숙해져가. 가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죠.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괜찮아. 오히려 이런 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 공부요? 응.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잖아. 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가영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도망가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지. 가영이 의자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게? 서도경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가영과 준호는 황급히 연회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연회장에는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서도경은 한 직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에 물자국이 있잖아. 이걸 그대로 내보낼 거야? 젊은 여자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죄송하면 다야? VIP들 앞에 이런 잔을 내놓으면 호텔 망신이야. 서도경이 와인 잔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시 가져와. 빨리. 여자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건 내가 치울게요. 말순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너는 세 장 가져와. 여자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가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곳은 호텔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서도경이 장군이고 직원들은 병사들이었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연회 시작 1시간 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테이블은 완벽했고 음식은 준비되었고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 섰습니다. 서도경은 연회장을 한 바퀴 돌며 점검했습니다. 마치 군대의 사열식 같았죠. 오늘 실수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 없어. 알겠지? 서도경의 경고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가영도 그들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인가? 이게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인가? 가영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귀빈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고 연회장은 화려한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 주방과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서도경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가영은 손님들에게 음료를 나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미소 뒤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을까? 고급스러운 서비스 뒤에는 얼마나 많은 억압이 있을까?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이라는 곳이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땀과 인내로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가영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일주일 전에 그 밝았던 얼굴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차가워진 얼굴이 있었죠. 이게 현실이구나. 가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가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연회장의 군기 문화. 가영은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2주일째. 가영은 어느덧 연회부의 일과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 8시 출근, 밤 9시 퇴근. 하루 13시간의 긴 노동이었지만 그녀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호텔 직원 출입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영은 목도리를 고쳐 매며 연회부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팔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보라색 멍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무거운 냄비를 옮기다가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상처였죠. 아직도 안 나았네. 가영이 혼잣말을 하는데 옆 락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가영이 너 그거 연고 발라야 해. 돌아보니 말순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연고 튜브를 들고 있었죠. 이모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거 바르면 금방 나아. 말순은 가영의 팔에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차가운 연고가 피부에 닿자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모님, 항상 감사해요. 가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뭘? 우리 서로 챙겨야지. 말순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자 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식재료를 정리하며 가영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나, 어제 일찍 들어갔어요? 응, 10시쯤 됐을 거야. 그래도 다른 날보다 일찍 간 거네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영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22살의 이 젊은 청년은 정말 착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죠. 준호야, 너는 왜 여기서 일해? 대학은 안 가? 가영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이 좀 어려워서요.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어머니 혼자 일하시거든요. 대학은 나중에 돈 모아서 갈 생각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되고 싶은 거야?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요. 나중에 꼭 좋은 요리사 되고 싶어요.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영은 그런 준호가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 있는 청년이 이런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다니요. 준호야, 너라면 꼭 될 수 있을 거야. 감사해요, 누나. 근데 누나는요? 네. 누나는 왜 여기서 일하세요? 대학도 나오셨잖아요. 준호의 질문에 가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도 배우고 싶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게 어떤 건지. 그렇구나. 근데 누나 가끔 보면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음식 담는 거 보면 자세가 되게 정확하고 손님들한테 말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신입 같지 않달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영은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배어나온 습관들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와 함께 호텔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익힌 것들이요. 아, 그냥 예전에 서빙 아르바이트 좀 해봐서 그런가 봐. 가영은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누나는 뭔가 달라. 준호는 순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서도경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아침 회의 시작한다. 직원들이 재빨리 모였습니다. 가영과 준호도 다른 직원들 사이에 섰습니다. 오늘 점심에 정부 인사들 오찬 모임 있어. 절대 실수 없도록.
서도경은 여느 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영은 연회장 테이블 세팅을 맡았고 준호는 주방에서 재료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가영이 물잔을 나르다가 발이 미끄러져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잔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조심해. 옆에서 말순이 재빨리 가영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모님. 가영아, 너 요즘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말순이 걱정스럽게 가영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피곤한 게 아니라 완전히 지쳐 보여. 오늘 오찬 끝나면 일찍 가. 하지만 정리해야 하잖아요. 정리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쉬어. 알았지?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의 따뜻함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영은 음료를 나르며 손님들 사이를 조용히 오갔습니다. 그런데 한 테이블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가영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물 좀 더 주시겠어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가영이 공손하게 대답하고 돌아서는데 그 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참 아가씨. 네, 서비스가 참 좋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신사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가영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되다니요. 오찬이 끝나고 정리 시간. 말순이 약속대로 가영을 일찍 보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서 가. 푹 쉬어. 가영은 고마운 마음에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해요. 어휴, 뭘. 얼른 가. 말순은 가영의 등을 토닥이며 보냈습니다. 탈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가영은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누나, 벌써 가요? 응, 말순 이모님이 일찍 가라고 하셔서. 잘 됐다. 누나 요즘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준호야, 너는? 저는 저녁 준비 도와야 해요. 괜찮아요. 준호는 밝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네. 고마워. 내가 있어서. 가영의 말에 준호는 어색하게 머리를 긁었습니다. 저야말로요. 누나 덕분에 힘이 나는걸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서도경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둘이 뭐해? 서도경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냥 잠깐. 준호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잠깐은 무슨 잠깐이야. 일 안 해?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는 주방 가고 신입은 뭐 하는 거야? 말순 이모님이 일찍 가라고 하셔서요. 가영이 대답했습니다. 말순 씨가? 누가 허락했어? 서도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찬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다른 일 하면 되잖아. 주방 바닥 청소 안 했지?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가서 바닥 청소해. 지금 당장. 서도경은 용서 없이 명령했습니다. 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들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영은 다시 탈의실로 돌아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준호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간 가영은 무릎을 꿇고 바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낀 바닥을 솔로 문지르고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말순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영아, 아직도 있어? 이모님, 서 실장님이 바닥 청소하라고 하셔서요. 뭐, 내가 보냈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괜찮아요, 이모님.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어요. 가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화가 난 표정으로 서도경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말순을 불렀습니다. 이모님, 됐어요. 괜찮아요. 가영아, 정말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가영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말순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가영 옆에 앉아 함께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안 그러셔도 돼요. 됐어. 둘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준호도 몰래 들어왔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준호야, 너는 일 있잖아. 끝났어요. 저도 도울게요. 준호는 망설임 없이 가영 옆에 앉아 함께 바닥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가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세 사람은 주방 뒤편 작은 창고에 앉았습니다. 가영아, 힘들지?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님과 준호가 있어서 괜찮아요. 우리 둘이라도 내 편이 되어줄게. 말순이 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누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준호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뭘, 우리가 고맙지. 말순이 가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가영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아무리 가혹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을요. 말순과 준호. 이 두 사람은 가영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이 어두운 현장에서 빛이 되어주는 조력자들이었죠. 그리고 가영도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이 두 사람이 자신을 구하는 결정적인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가영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말순과 준호가 있어서 그녀는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가영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숨어있던 조력자들, 그들은 가영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출근 3주일째, 가영은 어느새 연예부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힘든 일들이 모두 그녀에게 돌아왔죠. 하지만 가영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을 초청한 VIP 연회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100명이 넘는 귀빈들이 참석하는 만큼 연회부 전체가 긴장 상태였습니다. 오후 5시, 연회 시작 2시간 전이었습니다. 주방은 전쟁터처럼 바빠졌습니다. 서도경은 여느 때보다 더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쏟아지는 지시는 쉴 새 없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음식 나가는 순서 확인했어? 네, 실장님. 테이블 세팅은? 완벽합니다. 완벽하다는 게 어디 있어? 다시 확인해. 서도경의 히스테리에 직원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영은 주방에서 요리가 완성되는 대로 서빙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수프,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각각의 음식이 정해진 순서대로 나가야 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귀빈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고 연회장은 우아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코스, 에피타이저가 무사히 나갔습니다.
두 번째 코스, 수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메인 요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미 메인 요리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생선 요리, 채식 메뉴까지 모두 정해진 시간에 맞춰 준비되었죠. 그런데 서빙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부족했습니다. 서도경이 인력 배치를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서도경이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0명분의 요리를 동시에 서빙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영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연회장을 오갔습니다. 스테이크를 담은 접시를 들고 조심스럽게 손님들에게 서빙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체되었습니다. 일부 테이블에는 음식이 나갔지만 아직 받지 못한 테이블도 많았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한 테이블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왜 이렇게 늦죠? 중년의 신사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나갑니다. 웨이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10분이 지나도 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지켜보던 서도경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 클레임이 발생할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모든 테이블에 메인 요리가 서빙되기까지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정상적인 연회라면 15분 안에 끝났어야 할 일이었죠. 손님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처음 받은 테이블의 음식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직원 대기실에서 서도경은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오늘 완전 망했어. 서도경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 얼굴 봤어? 다들 불만 가득하더라. 이게 누구 책임이야?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서도경은 방안을 걸어다니며 직원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영을 가리켰습니다. 신입 너. 가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서빙 순서 내가 지시했지? 아니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봤어. 서도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영은 당황했습니다. 서빙 순서는 서도경이 직접 정한 것이었습니다. 가영은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었죠. 실장님, 저는 서빙 순서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뭐,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서도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실수한 거 아니면 누가 실수한 건데? 서도경은 가영을 몰아세웠습니다. 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뭐라 반박해야 할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신입 때문에 오늘 연애 망친 거야. 서도경이 다른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컴플레인 넣으면 다 내 책임이야. 알았어? 가영은 고개를 들어 서도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실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뭐? 인력 배치가 부족해서 지연된 겁니다. 제가 서빙 순서를 바꾼 게 아니에요. 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도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 말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장님, 가영이 말이 맞아요. 인력이 부족했던 게 문제였어요. 말순의 용기 있는 발언에 서도경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말순 씨까지 왜 나서? 이건 신입 문제야. 하지만 사실은 닥쳐. 서도경이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도경은 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30cm. 서도경의 날카로운 눈빛이 가영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신입, 너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 네. 그럼 내 말 들어. 오늘 일은 내 실수야. 손님이 항의하면 내가 사과해. 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내 말 안 들으면 서도경이 가영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 당장 잘릴 줄 알아. 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나섰습니다. 실장님,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준호 씨, 너도 나설 거야? 저도 봤어요. 실장님이 인력 배치하신 거. 그런데 왜 가영 누나한테 책임을 미루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의로웠습니다. 서도경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끼리 딱 뭉치네 좋아. 서도경은 가영과 준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내가 기억해 둘게. 두고 보자. 그 말을 남기고 서도경은 나가버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연회장에는 가영과 말순, 준호만 남았습니다. 가영아, 괜찮아? 말순이 가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가영은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제가 나서서 더 악화된 것 같아요. 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가영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말순 이모님, 준호. 왜 나를 도와준 거예요? 가영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영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그게 사람 도리야. 저도요, 누나. 누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걸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준호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억울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깊은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거짓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던 서도경, 그리고 그것을 막아준 말순과 준호. 가영은 깨달았습니다.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쉽게 약자를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그 부당함에 맞설 수 있다는 것도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많은 걸 배웠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내가 잘 버텨주고 있어서 자랑스럽구나. 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훗날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경영자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부당한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가영은 주먹을 꽉 쥐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둘째 갑질의 날, 가영은 또 한 번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가영은 집에 도착해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가영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 애썼습니다. 가영아, 집에 들어왔니? 어머니 혜원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왔어요. 오늘은 좀 어땠니? 괜찮았어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가영은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 혜원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요. 가영아,
네, 어머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너 무리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가영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혜원 회장은 딸의 거짓말을 간파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딸이었으니까요. 목소리 톤 하나, 숨소리 하나로도 딸의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푹 쉬어라.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혜원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중 하나가 자신의 호텔 라온팰리스였죠. 혜원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딸을 떠올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밝았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혜원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라온팰리스 호텔 연회부의 최근 보고서들을 검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원 회장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자꾸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혜원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원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님.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라온팰리스 호텔 방문 일정 잡아주세요. 호텔 방문이요? 어느 부서를 보시려고? 연회부요. 비서실장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전에 연락드릴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가보려고요. 알겠습니다. 혜원 회장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화려한 정장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편한 로퍼,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50대 여성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자신을 회장으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후 2시, 혜원 회장은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라온팰리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정문이 아닌 측면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연회부가 있는 지하 1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혜원 회장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방문객으로 여겼죠. 혜원 회장은 연회부 주방 근처 복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입, 빨리 움직여.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그 목소리는 가영이었습니다. 혜원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방 문이 열리며 가영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20kg은 좋게 되어 보이는 식재료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원 회장은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영이 무거운 짐을 힘겹게 나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영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혜원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뛰어가서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봐야 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가영이 창고로 들어가고 혜원 회장은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영은 박스를 내려놓고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자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뭐해? 쉬고 있어? 서도경이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다시 나갑니다. 가영이 재빨리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쯧쯧, 체력도 없는 게.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느려? 서도경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원 회장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다음 박스도 빨리 가져와. 서도경이 나가고 가영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혜원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나서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으니까요. 혜원 회장은 연회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손님인 척 연회장 입구 근처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4시쯤 연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서도경이 한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테이블보가 왜 이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 다시 해. 혜원 회장은 그 장면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서도경의 태도, 직원들의 위축된 모습, 전체적인 분위기,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엄격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갑질이었습니다. 혜원 회장은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네, 회장님. 연회부 서도경 실장에 대한 자료 전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직원 퇴사율도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오늘 저녁까지요. 전화를 끊고 혜원 회장은 다시 연회부 근처로 갔습니다. 주방 뒤편 복도에서 말순과 가영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영아, 괜찮아? 네, 이모님. 괜찮아요. 손 좀 봐. 물집 터졌잖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혜원 회장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의 손에 물집이 생겼다니. 그때 가영이 복도 쪽으로 나왔습니다. 혜원 회장과 딸이 마주칠 뻔했습니다. 혜원 회장은 재빨리 몸을 돌려 복도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영은 어머니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혜원 회장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축 처진 어깨, 느린 걸음걸이. 일주일 전만 해도 당당하던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봤어. 혜원 회장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호텔을 바라보며 혜원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가영아, 조금만 더 참아라. 어머니가 곧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추가로 준비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회장님. 연회부 CCTV 영상, 최근 한 달치 전부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내부 고발이나 직원 불만 접수 기록도요. 알겠습니다. 참 하나 더. 네. 다음 주 금요일 라온팰리스 호텔 VIP 연회 하나 예약해 주세요. 제 이름으로요. 비서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이름으로요? 네, 공개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원 회장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를 몰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날 모든 진실을 밝히겠어. 내 딸이 그리고 그곳의 모든 직원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혜원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딸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으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차는 서울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혜원 회장은 결심에 찬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오늘은 국제투자자 초청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온 투자자들과 국내 재계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죠. 아침부터 연회부 전체가 극도의 긴장 상태였습니다. 서도경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 없어야 해. 알았지? 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가영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오후 5시, 연회 시작 2시간 전, 가영은 VIP 테이블 담당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신입, 너 오늘 VIP 테이블 서빙해. 서도경이 가영을 지목했습니다. 가영은 놀랐습니다. VIP 테이블은 보통 경력 있는 직원들이 맡았거든요. 왜 갑자기 자신에게 맡기는 걸까요? 저요? 왜 못하겠어? 서도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가영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영아, 조심해. 저 사람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알아요, 이모님. 조심할게요. 오후 7시,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우아하게 차려입은 귀빈들이 입장했습니다. 연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완벽한 서비스를 위해 집중했습니다. 가영은 VIP 테이블을 담당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유럽에서 온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그들의 분위기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나갔습니다. 에피타이저. 가영은 조심스럽게 접시를 서빙했습니다. 땡큐. 한 신사가 영어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You are welcome. 가영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코스. 수프 서빙 차례가 왔습니다. 가영은 주방에서 뜨거운 수프가 담긴 트레이를 받았습니다. 트레이에는 4개의 수프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크림 수프였죠. 가영은 트레이를 조심스럽게 들고 VIP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걸었습니다. VIP 테이블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영은 첫 번째 손님 앞에 수프를 놓았습니다. 두 번째 손님 앞에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 손님, 가영이 수프 그릇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이 갑자기 냅킨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실례합니다. 그 손님은 허리를 숙여 냅킨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팔꿈치가 가영의 트레이를 쳤습니다. 아! 가영은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트레이가 기울어지며 뜨거운 수프가 쏟아졌습니다. 철서? 수프가 VIP 손님의 정장 재킷에 쏟아졌습니다. 고급스러운 네이비색 수트가 순식간에 얼룩졌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VIP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오 마이 갓. 수프를 뒤집어 쓴 신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I'm so sorry. 가영은 황급히 냅킨을 집어 손님의 옷을 닦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서도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도경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가영을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또 신입이 사고를 쳤네. 서도경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실수였습니다. 실장님, 이건 제가. 옆자리 손님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도경은 듣지 않았습니다. 손님께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서도경은 VIP 손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서도경이 소리쳤습니다. 연 회장은 숨죽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손님이, 모든 직원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영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빨리 안 해. 서도경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영은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지켜보던 말순이 뛰쳐나왔습니다. 실장님, 이건 너무합니다. 말순이 서도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을 치워요. 서도경이 말순을 밀쳤습니다. 준호도 달려왔습니다. 실장님, 이건 가영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옆 손님이 팔꿈치로 친 거라고요. 너는 입 다물어. 서도경은 준호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말순과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애타게 가영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가영에 무릎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만하십시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연 회장 뒤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객석 맨 뒤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50대 여성.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VIP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도경은 그 여성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지금 저희 내부 문제를 처리 중입니다. 내부 문제요? 여성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직원에게 무릎 꿇으라고 강요하는 게 내부 문제입니까? 이건 저희 호텔 방침입니다. 방침이라고요?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정혜원 회장이었습니다. 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혜원 회장은 가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일으켜 세우세요. 서도경은 당황했습니다. 손님, 이건 저는 손님이 아닙니다. 혜원 회장이 서도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회장, 정혜원입니다. 연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도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혜원 회장은 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니? 혜원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영은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회장의 딸? 혜원 회장은 모든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 딸 김가영입니다. 서도경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혜원 회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일하는 호텔에 왔더니 딸이 무릎 꿇고 있더군요. 혜원 회장의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호텔의 직원 대우 방식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원 회장의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연 회장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회장의 딸이 신입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혜원 회장은 가영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영아, 괜찮니? 혜원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가영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혜원 회장은 딸을 안심시키듯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는 연 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사과드립니다. 오늘 연회에 이런 소동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혜원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서도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연회부 서도경 실장. 네, 회장님. 서도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혜원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연회부 전체 운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네, 회장님. 뒤편에서 비서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료 배포해 주세요. 비서실장은 직원들에게 서류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혜원 회장은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귀빈 여러분, 잠시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곧 연회를 정상적으로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든 연회부 직원은 지금 즉시 이곳에 모이세요. 직원들이 하나둘 연회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방에 있던 직원들, 대기실에 있던 직원들까지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회장 앞에 섰습니다. 혜원 회장은 모인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혜원 회장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렸습니다. 오늘 사고의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봤습니다. 말해보세요. 옆자리 손님께서 냅킨을 떨어뜨리고 주우시다가 팔꿈치로 가영 누나의 트레이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수프가 쏟아진 겁니다. 준호의 증언에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혜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박준호입니다. 박준호 씨,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혜원 회장은 다시 직원들을 향했습니다. 또 누가 증언하실 분 있습니까? 말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난 한 달간 가영이가 받은 대우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20kg 쌀자루를 혼자 5개씩 나르게 했고 차가운 얼음 박스를 계속 옮기게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가벼운 일만 했는데 가영이에게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말순의 증언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 회장은 서도경을 바라봤습니다. 서 실장, 이게 사실입니까? 서도경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그건 신입교육의 일환이었습니다. 서도경이 변명했습니다. 신입교육이요? 혜원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것도 신입교육입니까? 서도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원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CCTV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꺼내 연 회장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가영이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힘겹게 옮기는 모습. 두 번째 영상. 서도경이 가영이 세팅한 테이블볼을 잡아당겨 엎어버리는 장면. 세 번째 영상. 서도경이 가영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 영상들이 하나씩 재생될 때마다 연회장은 숨죽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영상. 지난주 연회에서 서도경이 가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혜원 회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도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도경 실장, 회 회장님, 당신은 직원을 괴롭히고 거짓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인격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혜원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도경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혜원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제발. 서도경 실장, 당신은 즉시 직위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 호텔에서 퇴출됩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지금 즉시 처리하세요. 혜원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도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혜원 회장은 다시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직원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 아니었어도 이런 직원 대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혜원 회장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라온 팰리스 호텔은 손님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권 보호 제도를 신설하고 내부 감찰팀을 만들겠습니다. 혜원 회장은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딸 김가영에게 연회부 운영 개선을 맡기겠습니다. 가영은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가영아, 내가 이곳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조직을 만들어줘. 혜원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작은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연회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혜원 회장은 VIP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수프를 뒤집어 쓴 신사가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실수로 부딪혀서 생긴 일입니다. 그는 가영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여성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가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애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서비스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연회장에는 혜원 회장과 가영, 그리고 몇몇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혜원 회장은 가영을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어머니. 가영은 어머니의 품에서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정말 힘들었어요. 잘 견뎌줘서 고마워. 너는 이제 진짜 경영자가 될 준비가 된 거야. 혜원 회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말순과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가영 씨. 말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모님. 가영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이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요, 누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나가 회장님 딸인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도와드린 건 후회하지 않아요. 가영은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혜원 회장은 말순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요. 아니에요, 회장님. 말순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말순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준호 씨는 조리부 인턴으로 정식 채용됩니다. 요리사의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라온 팰리스 호텔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서도경은 짐을 싸서 호텔을 떠났습니다. 연애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영은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을 뒤집은 어머니, 딸을 구한 어머니.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딸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라온 팰리스 호텔 연애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연애부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 대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위축된 표정 대신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가영이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신입 직원의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가영입니다. 앞으로 연애부 운영 개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가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말순도 있었고 준호도 있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사과드립니다. 가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신분을 숨기고 일하면서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습니다. 아니에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영 씨 덕분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새로운 연애부를 만들어 갑시다. 가영은 화면을 켰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운영 방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직원 인권 보호 제도입니다. 가영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관리자도 직원에게 인격적 모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내부 감찰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둘째, 업무 배분의 공정성입니다. 더 이상 특정 직원에게만 힘든 일이 몰리지 않도록 순환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말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영 씨, 질문 있어요. 말씀하세요, 말순 이모님. 순환 근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영이 다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일주일 단위로 다른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번 주에 무거운 짐을 나른 사람은 다음 주에는 가벼운 세팅 업무를 하는 식입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공정한 시스템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셋째, 안전 교육 시스템입니다. 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무거운 물건 나르는 법, 화상 예방법, 응급처치 등을 배웁니다.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업무 시간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요. 교육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동안에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가영은 미소 지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넷째, 직원회의 제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간 동안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불편한 점, 개선할 점, 좋은 아이디어 등 무엇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한 직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영의 말에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은 각자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영은 연예부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에는 아직 정리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혜원 회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가영아, 회의는 어땠니? 잘 됐어요, 어머니. 직원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가영은 밝게 웃었습니다. 혜원 회장은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은 거야. 혜원 회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영아, 경영이 뭔지 이제 알겠니? 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어머니. 경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 맞아. 혜원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경영. 그게 진짜 경영이란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예부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첫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서로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 돕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말수는 정규직이 되면서 더욱 활기차게 일했습니다. 가영 씨, 오늘 신입이 들어와요. 아, 네. 제가 직접 교육할게요. 그래요. 우리 가영 씨가 교육하면 제대로 배울 거예요. 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조리부 인턴으로 정식 입사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요리를 배우며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누나, 오늘 새로운 소스 만드는 법 배웠어요. 준호는 신이 나서 가영에게 보고했습니다. 잘했어, 준호야. 내 꿈 꼭 이루길 바랄게. 누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둘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공정한 업무 배분 덕분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줄었고 실수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셋째, 고객 만족도가 급상승했습니다. 행복한 직원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연회 후 고객 설문조사에서 라온팰리스 호텔 연회부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영 씨, 이번 달 고객 만족도 보셨어요? 한 직원이 기쁜 얼굴로 물었습니다. 봤어요.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가영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첫 번째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분위기였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가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주방 온도가 너무 높아서 여름에 일하기 힘들어요. 환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의견입니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가영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직원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휴게실에 커피 머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로커룸이 좀 더 넓었으면 해요. 새벽 근무 후에 조식을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영은 하나하나 정성껏 기록했습니다. 모두 소중한 의견입니다.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말순이 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영 씨, 고마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님? 우리 목소리를 들어줘서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모님,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모두가 존중받아야 해요. 가영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영은 어머니와 함께 호텔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가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 저를 현장으로 보내주셔서요. 힘들었지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혜원 회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영아, 너는 이제 진짜 경영자야.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경영자.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괜찮아. 천천히 배워가면 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약속할게요. 뭘? 앞으로 이 호텔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혜원 회장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넌 분명 그렇게 할 거야. 어머니는 믿어. 라온 팰리스 호텔 연회부. 그곳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경영,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함께 성장하는 조직. 가영이 꿈꾸던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 후, 라온 팰리스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가영은 연회부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오렌지빛이 책상을 물들였습니다. 가영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 무릎을 꿇으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가요? 무거운 짐을 나르며 흘렸던 땀, 부당한 대우에 참았던 눈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변화. 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영 씨,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이모님, 아직 안 가셨어요? 너도 아직 있잖아. 말순은 가영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영 씨, 고마워요. 갑자기 왜요?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나 같은 나이 든 사람도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모님, 당연한 거예요.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넌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라. 말순은 가영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영 씨, 앞으로 큰 사람 될 거야. 이모님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이 돌아가고 가영은 호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벤치와 분수대, 그리고 계절마다 피는 꽃들, 직원들의 쉼터이자 위로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영은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분수대 물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 혜원 회장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영이 일어서려 하자 혜원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앉아 있어. 나도 앉을게. 혜원 회장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분수대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혜원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감사해요. 가영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 경험이 저를 바꿔놨어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으니까요. 혜원 회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눈빛. 가영아, 기억나니? 처음 현장에 보내기 전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네, 기억해요. 사람을 배워야 경영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맞아. 그리고 넌 정말 사람을 배웠어. 혜원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겠어요. 가영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영이 뭔지요? 말해봐. 경영은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혜원 회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리더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배웠어요.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진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도요. 혜원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영아, 너는 이제 라온을 이끌 준비가 되었어. 어머니, 진심이야. 내가 보여준 리더십, 내가 만든 변화. 그 모든 게 나를 확신하게 만들었어. 가영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괜찮아. 완벽한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거지. 두 사람은 다시 분수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약속할게요. 뭘? 과거의 저처럼 무릎 꿇는 직원은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요. 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 그런 호텔을 만들겠어요. 혜원 회장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넌 분명 그렇게 할 거야. 나는 믿어. 그때 준호가 정원으로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가영 씨. 준호야, 무슨 일이야? 말순 이모님이 부르세요. 다들 모였대요. 가영과 혜원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뭐지? 가보자. 두 사람은 준호를 따라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여는 순간 깜짝 파티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든 직원이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테이블에는 케이크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고 벽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가영 이사 승진 축하. 가영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영 씨, 축하해요. 오늘부로 이사님이 되셨잖아요. 이모님, 어떻게 알았어요?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혜원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깜짝 파티니까 비밀로 해야 했어. 직원들이 하나씩 가영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이사님,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요. 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가영은 모든 직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사가 된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어요. 준호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가영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잠시 말을 정리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이곳에 신입 직원으로 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영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배웠어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 서로 돕는 것의 아름다움, 그리고 존중의 가치. 직원들은 조용히 가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약속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 이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무릎 꿇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일터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원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성장,
그것은 단순히 직급이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리더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녁 8시, 가영과 혜원 회장은 다시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했어. 혜원 회장은 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가영아, 넌 앞으로 더 큰 도전을 하게 될 거야. 알아요. 준비되어 있어요. 힘들 때도 있을 거야.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혜원 회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강해졌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연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연회장은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직원들이 웃으며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순과 준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 모습 아름답지 않니? 혜원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저게 바로 우리가 만들고자 한 거야. 행복한 일터.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확신해요. 뭘? 제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요. 호텔을 경영하는 것이 제 운명이라는 것을요. 혜원 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넌 준비되었어. 어머니와 딸은 손을 맞잡고 연회장을 뒤로 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성장, 어머니의 확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 라온 팰리스 호텔은 이제 진정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무릎 꿇은 딸은 이제 모두를 세우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무릎 꿇는 순간이 우리를 더 높이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가영이 겪은 고난은 그녀를 진짜 리더로 성장시켰고 어머니의 사랑은 정의를 실현하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